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주식장 좀 어떠신가요? 대부분 저도 주식 토론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있고, 또 손절을 했다는 말들, 또 버텨야 되는지 던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말들 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실적주를 들고 있으면 물론 그 주가들이 1년 내내 하락을 했죠. 그러다 최근에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1년 내내 하락하는 기간 동안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죠. 다른 주식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마저도 사실은 2020년 중순에 샀거나 좀 일찍 내가 매수를 했었다면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내가 한 60%, 70% 수익이다가 그 수익이 단지 한 15% 정도 줄어드는 것뿐이죠.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 주식 토론방에서 큰 수익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그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제가 매번 그 주식 스터디 강의에서 말하는 실적주와 테마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물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 한 종목을 얻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종목들을 왜 선정하는지 그리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6개월, 1년, 10년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번 주만 또는 이번 달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어제만 해도 저는 한 종목만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전히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익이 났으면 참 축하드릴 일이지만 뭐 거기에서도 마이너스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게 연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 내가 정말 못 견뎌서 못 참아서 하는 것들은 진짜 마음의 컨트롤을 계속 해야 된다. 그나마 지금은 현 시간 나스닥 다우존스가 전약 후강으로 좀 반등을 했죠. 이런 날은 조금 낮긴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런 날조차도 사실은 매수 매도를 안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고정 댓글로 제가 주식 스터디, 경매 스터디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제 픽 종목 결과 먼저 볼게요. 제가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장초에 급등하면 던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뭐 제가 어저께 종가로 저는 이제 월요일 종가로 샀다고 말씀드렸고 시작하자마자 4%대 시작으로 급등을 해서 저는 이제 4%대 거의 시초가로 던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더 눌러주고 급등할 수는 있지만 이거 역시 테마주기 때문에 큰 비중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일시멘트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장초에 한 4%대 상승을 했었고요. 동국제강도 한 2%대 상승, 그 주식 스터디방에 공유 드렸었던 넥스틴, 니노공업 모두 2%대,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런 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3개월, 6개월 보면은 한일시멘트 상승할 것이라고 이때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고가까지가 20% 가까이 되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도 금융주, 은행주 다 말씀드렸었죠. 기관 매수세가 금융주, 은행주에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화생명, 뭐 페노션, 우리금융주지 같은 가치주들 그리고 이렇게 기관 매수세도 프로그램 순매수, 기관 순매수 모두 이렇게 은행주에 물렸다고 이렇게 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마저도 2%대에서 4%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수익도 있는 급등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들인데 그 정도만 상승을 해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눈높이를 정상적으로 좀 낮춰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선 분명히 그렇고요. 물론 우리가 뭐 7월 달부터 뭐 11월 달까지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재료들로 정말 뭐 50% 이상 수익 난 분들도 있고 최소 10% 이상은 다 수익을 한 달 동안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만 해도 뭐 100%씩 이상 수익을 낸 달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런 테마, 장기 테마를 우리가 포착을 빨리 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1%, 2% 오르는 주식들,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왜냐면 어제는 지수가 1% 정도 하락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지수보다도 상승, 말 그대로 보합이라도 했으면 내가 종목을 잘 고른 거고, 마이너스 1% 이하였으면은 내가 종목을 어떻게 보면 잘못 고른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어제만 해도 1, 2%만 상승해도 정말 많이 상승한 날이다. 그렇게 눈높이를 정상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예전처럼 뭐 플러스 10%, 20% 급등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거 자체가 뭐 상승장이라고 설사하더라도 10% 이상 20% 상승하는 종목들을 내가 자주 만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주식이지 이게 코인판이 아니잖아요. 코인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일반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 먼저 볼게요. 확진자 수 3,000명대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코로나 라이브는 3,813명,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1%대 하락 마감. 그나마 다우존스 나스닥이 전약 후강으로 이렇게 나스닥 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근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 이게 절대 상승 추세로의 변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보수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계속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LG엔솔을 이제 상장 끝나고 나면 그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묶였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설날 연휴라는 악재가 있죠. 설날 연휴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화를 미리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오히려 2월달 장은 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지금 1월에는 남은 이벤트들은 호재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건데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뭐 AMD 이런 것들이 상승한 것은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석성 있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1,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괜찮았고요. 국채금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요새 최고가 1년치 최고가를 달성을 하다가 한 2.3% 정도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거기에도 비해서 한 0.33%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장중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오늘은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오늘은 좀 급등을 하겠죠. 비트코인 오랜만에 좀 상승을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공포지수와도 비트코인과의 연관성도 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증시가 위축될 때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그나마 소폭 반등을 하니까 이렇게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좀 빠르게 보면은 어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몇 종목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막 콘덴서가 급등을 했죠. 이제 그 이유는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 니켈 구매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가 이렇게 약 20%대 상승을 했고요. 텔레십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CES 2022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종목인 텔레칩스라든지 인포뱅크라든지, 우리도 뭐 지난 2달 동안 많은 수익을 냈었던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장중에 포착은 했지만 굳이 뭐 이렇게 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도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비롯해서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조선주들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저는 이제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을 제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사실 이 악재는 이미
작년에 다 확정된 것들이죠. 근데 다시 한번 좀 발표가 되면서 어쨌든 어제 한 4%대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빨리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돼야 다시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어차피 이 약재가 지나가고 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주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종목보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1시간 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무슨 뭐 제가 네이버를 검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한 10초 만에 생각을 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실적주는 어떤 건지 이렇게 써놨어요. 전년, 그래서 YOY나 뭐 QOQ를 보고 있는 거죠. 전년이나 전 분기 대비해서 약 30% 이상의 성장률, 30%라고 어느 누구도 규정한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또는 전분기에서 30% 이상, 이 정도라면 사실 엄청난 매출 성장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성장률을 보였거나, 그리고 또 실제적 매출 증가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 그 근거가 논리적으로 입증되는 업종,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법학을 한 10년 이상 뭐 그런 학문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아무래도 원인과 결과가 상존하는, 그리고 또 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매출 증가가 안 그려지는 것들은 저는 무조건 테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꿨죠. 물론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상당히 뭐 미래 지향 사업인 건 맞죠. 하지만 지금 100억을 버는 기업이 뭐 10배 주가 상승한 곳들도 많아요. 한 13배 상승한 곳들도 있고. 근데 그 지금 100억을 버는 것들이 10배 상승. 그러니까 1000억을 단기간에 벌 수 있겠냐는 거죠. 미래에 그 10개가 넘는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과연 그런 기업들이 한두 곳이라도 나올 수가 있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 중에서 한 개 나올까 말까라고 좀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전기차는 좀 다른 부분이죠. 전기차는 이미 4년, 5년치 실적을 땡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수주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업체들의 정해진 업체들에서 좀 수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갑자기 신생 기업이 계약 수주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근거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실적주를 보는 카테고리는, 이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총 대비 매출액, 그래서 시총 대비 영업이익. 그래서 뭐 또 우리가 PER, PBR이란 표현을 쓰는데, PER, PBR을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마다 PBR이나 PER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치주 같은 경우 당연히 PBR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장 산업인 메타버스, 콘텐츠,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PER, PBR이 높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단 그 업종 내 평균 PBR과 PER을 지금 내가 선택한 종목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시총 대비 매출액이죠. 만약에 시총이 1000억달인데 10억이 나왔다, 매출액이.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테마주일 뿐이고, 시총이 1000억인데 매출이 1000억 원이 나왔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실적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를 더 들여다보면은 뭐 영업이익률이라는 것도 있겠고, 나머지 업황이라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해도 이상한 종목들을 거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이 종목을 물론 끼가 있었을 때, 테마가 붙었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내는 거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지만, 그 이후에 끌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들, 내가 이 종목을 물렸을 때 3개월, 6개월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그런 이런 매출액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심택 같은 경우도 5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매번 실적주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1년치 차트를 한번 볼게요. 1년치 차트를 보면은 30% 증가했다가 30% 상승을 했다가 20% 하락하고, 한 40% 상승을 했다가 또 20% 조정받고, 또 현재 또 한 20% 상승하고 있다가 또 한 5% 조정받은 상태예요. 보시면은 1년 동안 한 21,000원에서 약 48,000원까지 100% 정도 상승을 했죠. 물론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100% 상승, 1년 만에 100% 상승하는 종목을 얻기라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까지 중간에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간에 공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 30%라는 아무리 이런 실적주라고 해도 공포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정 부분을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물론 심택을 저도 4월 달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은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좋은 성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심택을 그 사이에만 한 6번 정도 매수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스터디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성향과 근무 환경에 따른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것뿐이고 대신에 제가 현재는 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60%가 70%죠. 70%가 넘는 그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 중대형주들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계좌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매달 뭐 2,000원에서 4,000 정도 리셋을 하는 단타 계좌이고 그 종목 말고도 다른 계좌에서는 여전히 1년 이상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마저도 단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지션으로 본다면 비중은 중장기 투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총이 1조 3,900억 원이죠. 그러면 대충 한 1조 4천억 원이라고 보고요. 보시면은 어떠세요?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1,57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1%예요. 무슨 업종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액만 우리가 보자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심지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600억 원으로 상당히 괜찮게 상승을 하고 있죠. 또 부채 비율도 낮고요. 유보율도 1,500%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누가 봐도 실적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9월 달부터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대덕전자. 그러고 나서도 한 3, 40% 정도 올랐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치 차트를 보세요. 한 20% 오르고 한 6개월 동안 조정받고 20% 오르고 4개월 조정받고 또 지금 조정받고 오르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3, 40% 또는 20% 이상 조정을 받는 거는 정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실적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오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시총이 1조 1천억 원. 근데 보면은 어떠세요? 매출이 9,700억 원. 그리고 또 전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 심지어 매출이 거의 한 30% 가까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높고 이런 것들이 실적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인데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볼게요. LNF. LNF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크죠. 중형주고 이제 대형주 수순으로 가고 있는 중형주인데 시총이 6조 3천억 원. LNF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달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한 4배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죠. 뭐 LNF든 에코프로비엠이든 뭐 어쨌든 그런 종목을 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우리가 1년 동안에 자산을 4배 가까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내가 4번 성공을 해도 한 번만 실패해도 마이너스 2, 30%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시총이 6조 3천억 원. 근데 매출액이 1조가 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4%.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아까 좀 전에 심택이든 대덕전자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은 한 20%밖에 안 되죠. 그런 데는 거의 90%, 100%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이 엄청나다는 거죠.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F가 올해 4배나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냥 전년 대비 매출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곳이라면 나중에 미래 전망도 숫자로서 확인되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시장에서 하게 된 거고, 물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양극재 종목들도 같은 역할, 피어그룹을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큰 역할을 했겠죠.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거고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테마주,
제가 숫자라는 표현을 썼죠.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이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추측, 그리고 개인들의 뇌피셜, 이 수급을 만드는.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종목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보시면은 다날이 핀테크 기업이고 다날이 페이코인도 갖고 있고, 내가 편의점 갔는데 다날 뭐 된다네, 이러면 막 다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날을 왜 맨 처음에 알게 됐냐면, 놀면 그 탁사장인가요? 그 탁재훈 씨가 운영하는 무슨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다날 사장이 나왔었어요.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이렇게 사실 상장사 대표가 나와서 홍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코인 얘기도 하고, 뭐 달콤 커피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뭐 로봇 어쩌고 얘기하고 하길래 뭔가 약간 좀 있다. 좀 뭔가 좀 불안한 뭔가가 있다라고 좀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주가는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월 30% 이상 급등한 상승한 급등주, 제가 이제 급등주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일단 월 30%가 넘어가는 종목은 일단 기본적인 정상치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새 방송을 하기가 좀 겁나는 게, 목이 요새 계속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도라지를 좀 주문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월 30%, 그러니까 사실 한 달 동안 30% 이상 상승하는 게, 우리 종목방에서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한 달에 50%, 70%, 제가 뭐 12월 내내 얘기했었던 로봇주들은 한 달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월 30%면 정말 엄청난 급등인 거예요. 월 한 5% 상승하면은 정말 많이 상승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형주들, 뭐 시총이 7조가 넘는 대형주들이 1년에 한 10% 상승하면, 지금 코로나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제외하고는 정말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너무 기대치가 올라가져 있어요. 우리 토론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5% 이상은 상승해야지 그래도 뭐 상승했구나 이러고, 1, 2% 상승한 거에는 눈에 차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각들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유용할 수가 있다. 아직 하락장은 시작도 안 됐는데 하락장 1년, 2년 맞으면은 다 주식시장 떠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맛봤었던 것들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부터라도 멘탈을 좀 잡아야 된다. 진짜 한 달에 3%만 상승해도 정말 많이 상승한 거다. 왜냐면 금리가 2%인데 1년 동안 2%할 거를 하루 이틀 만에 2%, 3%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저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3, 4월 달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12월 둘째 주부터 그 유진 로봇 1차 상승 이후에부터는 로봇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근데 보시면은 시총이 3,083억 원, 아니 3,083억 원인데, 아까와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심택은 1조였는데 매출도 1조 나왔죠. 그리고 대덕전자는 1조였는데 매출액이 한 9천억 나왔고요. 얼마 정도 되는가 볼게요. 좀 어떠세요? 3천억인데 매출액이 192억 원이에요. 한 20분의 1 되나요? 20분의 1. 영업이익률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죠. 그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고 있고, 물론 2021년도 지금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소폭 상승할 수는 있었겠지만 현재는 꿈을 먹는 테마주란 얘기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높다. 이래서 저 같은 경우도 로보티즈로 매수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물려도 설마 부채율 15%인 곳이기 때문에 상패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LG에서 또 이대 주자잖아요. LG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고 간 것뿐이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게 돼도 1년치 차트를 봐도 알 수 있죠. 여기가 제가 1월, 2월 달에 로보티즈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도 LG전자 2대 주주라고 말씀드리면서 10개월 조정 받았어요. 10개월.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은 10개월 조정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시 로봇주가 시세를 줄 때, 뭐 4개월 뒤가 될 수 있겠고 6개월 뒤가 될 수 있겠죠. 그때 다시 사면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그동안에 반토막이 나 있을 거다. 제가 덱스터 얘기는 정말 10번도 더 드렸죠. 덱스터를 어저께도 그래서 일부러 주식 토론방에다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덱스터 정말 사랑했던 종목이죠. 10월 달, 11월 달에. 그래서 다들 주식 토론방에서 덱스터 사자,
덱스터 아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고점 찍기 전이었죠. 신고가 찍기 직전에 11월 한 둘째 주로 기억을 하는데 덱스터 공유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증권사 레포트에서 VR, XR을 하는 무슨 뭐 독보적인 뭐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길래 고점이다. 왜 이미 덱스터가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가 됐다. 반토막 난다. 라고 자이언트 스텝 그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반토막 이상으로 갔죠. 마이너스 60% 정도 돼서 어쨌든 저는 한동안은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3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전고점까지는 평생 못 갈 수도 있다. 제가 뭐 이거를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테마주의 위험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테마주 지금은 사실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테마주들이 반등을 하는 거지 테마주들은 한번 사실 시세가 꺾이면은 5년 6년 동안은 조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컴투스홀딩스도 최근 일주일 전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던 종목이고 저희 주식 스터디 방에서도 그 강의할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위메이드하고 이제 컴투스홀딩스하고 어떤 게 낫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그래도 컴투스홀딩스가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위메이드는 바닥에서부터 보면은 14배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컴투스 홀딩스보다는 현재 컴투스 홀딩스는 컨투버스가 또 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나마 두 종목 중에서는 낫다는 얘기지 이게 다른 지금 실적주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서 현 시장에서 낫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시총이 1조 763억 원. 근데 보시면 매출액이 1,300억 원. 물론 긍정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영업이익률 높은 편이지만 매출액 규모가 너무 작다. 사실 게임주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게임주는 10배, 뭐 10분의 1 이렇게 되는 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건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 돈으로 M&A 하는 거죠. M&A도 하고 뭐 신산업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개 중에서는 그래도 테마주 치고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실적이 안 나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은 테마주 중에서는 양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테마주 중에서도 좀 양반인 것들 우리 그 주식 토론방에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단알 볼게요. 빠르게. 단알은 시총이 8,274억 원. 그나마 지금 빠져서 이 정도인 거지. 원래 1조가 넘었었어요. 최고점일 때. 근데 매출액은 2천억대. 영업이익도 150억. 아까 심택이나 대덕전자 LNF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그나마 여기도 뭐 그냥 괜찮은 편이죠. 저는 항상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고서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아예 뭐 유보율 낮은 기업들은 말씀도 안 드리거든요.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 정도. 서울옥션과 아프리카 TV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서울옥션은 사실 제가 7월 달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7월 달에 왜 추천드렸냐면 그때는 실적주로 추천을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 이번에 K옥션도 상장을 하지만 그 경매 시장이 거의 한 독과점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당히 뭐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월 달에 NFT가 붙었죠. 그러면서 테마주성으로 이제 좀 변하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면서도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사실 실적주로서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곳이고 시총이 4,500억 원 보시면은 형편없죠. 매출액은 900원대.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월 대비 그러니까 분기 대비 30% 이상 상승을 하면 저는 제 그 관점에서는 실적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사실 실적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갑자기 NFT가 붙으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날이든 서울옥션이든 그나마 여기들은 낫다. 다른 테마주들에 비하면 제가 지금 오늘 경고하고 싶은 테마주들은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 많잖아요. 실적은 정말 형편없는데 뭐 4배, 5배씩 오르고 근데도 여전히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참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주 차트를 계속 그래서 주 차트 월 차트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2021년 한 6월 정도에 고점을 최고점 찍었네요. 7월 달에 최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 이렇게 대형주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50%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30%, 50% 반토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어떤 주식이라고 해도 뭐 우리가 뭐 다 겪었잖아요. NC소프트, 카카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도 10% 손절, 그러니까 10% 손실 났을 때 손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보시면 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사실 테마가 좀 있었죠. 왜냐면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가 붙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12,0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대까지 5배 급증을 했는데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또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조정을 받아서 약 30% 정도가 하락을 했고, 지금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주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거품이었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심택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주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실적을 잘 만나서 실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가 상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4, 5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또 한 30%, 40% 증가하고, 또 한 4개월 조정받고, 또 지금 또 상승하고 지금 조정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받는 기간이 지금 겨우 이제 한 달 좀 됐는데, 한 달도 사실 2주 되죠. 2주 됐는데, 이만큼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때처럼 횡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달 반, 2달 정도가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타이밍을 어떻게 다 잡고서 내가 고점에 팔고 또 저점에 매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쭉 가져가든지 아니면 적당히 먹었을 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대덕전자도 한 20% 상승하고 3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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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그러니까 지금 2주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평균적으로만 봐도 여기도 조정이 한 6개월 정도는 됐었다.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이 조정의 시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주만 해도 이런데 테마주들은 어떻겠냐고요. 테마주는 그 테마가 다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NF도 최근에 지금 2주간 조정이고요.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가격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은. 그동안 오른 게 지금 59,000원에서 25만 원까지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겨우 지금 30% 빠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주를 볼게요. 테마주들 누가 봐도 차트를 구별해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나마 실적주들 중에서도 급등한 실적주예요. 급등한 실적주. 일반적인 실적주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이거 뭐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죠. 한 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악재를 맞이하긴 했지만,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죠. 인포뱅크도 거의 한 80% 상승했어요. 전달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런 거를. 물론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봐도 실적주 차트랑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차트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고른 정상적인 종목, 잘 성장하는 것을 잘 골랐을 때의 얘기고, 그런 것들이 아닌 차트들이 전체 2,400개 종목들 중에서 2,000개죠. 그러니까 그만큼 급등주를 할 때는 거는, 물론 제가 급등주를 초창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적절하게 수익을 내고 나온 분들은 다 수익을 냈겠지만, 문제는 막판에까지 또 들어간다는 거죠. 남들이 다 먹고서 나왔는데 이제서야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했을 땐 그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실적주와 테마주를 구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뭐 실적주였는데 테마성이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차트를 보면 좀 다르죠. 아까 같은 테마주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위메이드나 인포뱅크 같은 것들하고는, 급등주하고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죠. 물론 많이 올랐죠. 아프리카 TV도 많이 오르고 서울옥션도 많이 올랐지만 월차트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원래 실적주로 보던 곳이었어요. NFT가 붙기 전까지는.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한 달에 한 5%, 10%씩 꾸준하게 오르던 종목인데, 갑자기 테마가 붙으면서 한 달에 40%씩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큰 조정을 받게 된 거죠.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기존에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좀 시간은 필요하다. 서울옥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동안에 꾸준히 오르던 것들인데 이번 달에 그 한 2달 동안에 그동안 오른 것들을 다 오른 만큼 오른 거니까, 그만큼 조정의 폭도 길어질 수가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와 테마주를 꼭 구별하는 것부터 투자의 기본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볼만한 어저께 6시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제이 콘텐트리하고 목표 주가 유지했고, 여전히 미디어 콘텐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뭐 하반기 정도 되고 오징어 게임 2 이제 제작 뭐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좀씩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팅크웨어 어저께 그 제로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이슈들은 계속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팅크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아이나비라는 그 내비게이션 아시죠? 지금이야 물론 뭐 다 휴대폰으로 하지만 그 아이나비 제조사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면서도 자율주행 이슈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보시면은 자율주행으로 확대되는 사업 영역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테마성 있는 강한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볼게요. 이 종목 좀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1,500원대에서 많이 올랐네요. 2000년도 초반에 한 여기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2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가까이 상승했네요. 고점에선 2배 상승하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일선 위에는 올라와 있고요. 근데 21선은 지금 이탈한 상태여서 좀 조정이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바로 코스피예요. 코스피. 그래서 제가 주식 스터디 강의 때도 항상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코스닥도 급등주죠. 급등주.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에 맞춰서 1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장은 어쨌든 안 올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와도 한 뭐 5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 있으니까요. 뭐 그럴 때나 오는 거지. 그런 2000년도의 장은 절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야지, 그런 장은 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에 뭐 박스피 그다음에 뭐 이런 횡보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기대치를 그만큼 낮추는 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차트를 가져왔어요. 코스닥의 연차트 보시면은 이 조정폭 보이시죠? 급등하고 급락하는 조정폭. 그렇게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최소한 900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현재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부터 빠르게 20위까지만 살펴보면은 소니 전기차 이슈가 생겨서 모다이노 칩이라든지 뒷부분에 성호전자 이런 것들이 새롭게 그 새로운 테마군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텔레칩스 이번에 급등을 했고요. 뭐 이 정도 재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고 다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세스트 정리해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게 5개, 소니카 관련된 게 2개,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주식 스터디, 경매 스터디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잔소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또 40분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일주일 동안 할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한 달 동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안 좋을 때는 절대 매수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종가 매수를 한 종목씩은 하는 편인데, 저도 장이 안 좋은 날은 종가 매수 안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만약에 그 종가 매수 받던 종목인데 내가 매수를 안 했어. 근데 그 종목이 상승했어.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요. 상승 종목, 급등 종목은 매일매일 3, 4종목씩 나오는데 굳이 내가 장 안 좋은 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나스닥이 소폭 반등은 했지만 절대 추세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